6일 지방선거가 이제 70일 정도 남았습니다. 예비 후보자 등록이 본격화된 이 시기부터는 작은 파문에도 지역이 들썩했는데요. 이따른 단체장 낙마 소식과 지역 이슈에 지방선거도 꿈틀대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권정숙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권 기자, 경남 지자체장에 이따 낙마 소식이 들리는데요. 지난주 문준희 합천군수도 군수직이 상실됐죠? 그렇습니다. 지난주 17일 문준희 합천군수는 대법원 상고심에서 벌금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었습니다. 문 군수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건설업자에게 1,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렇게 임기 100여일을 남겨두고 문 군수는 중도에 낙마하게 됐고 합천군은 부군수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민선 7기 임기를 시작한 뒤 경남에서 중도 하차한 단체장은 4명입니다. 2020년에 이선두 의령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이 확정돼 군수직에서 물러났고 지난해 7월에는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사직을 잃었습니다. 이어 11월에는 송도군 사천시장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시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네, 창원에서는 고소전이 벌어지고 있다면서요. 창원시장과 예비후보 이름이 거론됐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창원 사하공원 민간개발 특례 사업이 고소전으로 번진 것인데요. 발단은 민간사업자가 제안했던 공동주택 규모나 공원 공사비가 실시협약과 변경 논의를 거치면서 늘어나면서입니다. 이에 장동화 창원시장 예비후보는 지난해 12월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에게 약 2천억 원의 혜택을 안겨주는 창원판 대장동이라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고 창원시는 바로 반박했습니다. 시는 민간사업자는 정해진 7% 이내의 수익금만 가져가 대장동과는 사업 구조의 차이가 있고 보상비와 건축비가 오르면서 분양가도 오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2천억 혜택은 근거 없는 비판이자 허위사실 공표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장 예비후보를 고소했습니다. 장 예비후보 21일에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를 즉각 취하하고 정중히 사과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선거가 다가오는 만큼 사화공원이나 SM타운, 버스체계 등 창원 지역 관련 이슈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교육감 선거도 들썩이고 있네요. 일단 교육감 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중도 보수를 표방한 후보자들의 단일화 여부인데 이 여부를 곧 알 수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경남도 교육감 선거는 진보 성향의 박종훈 교육감이 3선 도전을 밝히면서 중도 보수 성향 후보들의 단일화 여부가 주목되었는데요. 그동안 물밑 경쟁을 벌이던 4명의 중도 보수 성향 후보들이 단일화 추진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에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전화 여론조사를 거쳐 오는 30일 단일 후보를 확정하게 됐는데요.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는 말처럼 쉽지 않은 단일화 과정인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 그대로 지방선거도 본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경남 지역 예비후보 등록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달 1일 시도지사와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지난 20일 군수와 군의원 예비후보자까지 모든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21일 오후 4시 기준 경남에는 199명의 예비후보자가 등록했는데요. 도지사는 1명, 교육감은 4명이 등록했고 18명을 뽑는 시장 군수에 62명이 등록해 치열합니다. 사천 8명, 창원 7명, 거제와 통영이 6명으로 뒤를 잇고 있고 도의원 선거엔 33명이, 시군 의원에는 99명이 등록했습니다. 현재 각 도당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지역의 본격적인 선거전이 막이 오른 만큼 과연 어떤 후보가 지역을 위한 각오를 펼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 권정숙 기자였습니다.